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승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과학자 칼 세이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일생 중 대부분의 시간을 우주 연구에 바친 천문학자입니다. 세이건은 또 일반인들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육자이기도 하죠. 칼 세이건은 1934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이건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까요? 세이건은 별에 관해서 어린이 과학책을 보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책에서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별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 가운데는 그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다른 태양계도 있다.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 세이건이 점점 나이가 들어 천체 우주학을 공부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네요. 자, 결국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과 코넬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치게 됐고요. 예, 칼 세이건은 아무리 어려운 과학 이야기라도 사람들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를 하도록 가르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No, not that one. That one. See, yeah. The guys who live on that one say they're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the entire universe is made for their benefit. 강의, 방송, 영화, 출판물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칼 세이건의 우주 이야기를 접한 사람의 수는 수억 명에 달했습니다. 세이건은 또 우주 여행에서 확인이 된 두 가지의 중요한 과학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금성이 대단히 뜨거운 별이라는 이론이고, 또 하나는 화성엔 그때까지 과학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식물이 자라는 계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세이건은 화성의 어두운 부분이 식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이 됐었지만 사실은 화성의 대기권에 있는 대형 먼지 폭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세이건은 1950년대부터 주로 미 항공우주국에서 추진하는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성 탐사선 마리너 9호 계획이었습니다. 마리너 9호는 1971년 5월 30일 발사돼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Spacecraft Mariner 9, launch date May 30th. Mission, fly 248 million miles through space to Mars. 마리너 9호는 화성 궤도를 처음으로 선회한 위성일 뿐 아니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다른 행성의 궤도에 최초로 진입한 탐사선이기도 했죠. 1975년과 1976년에는 최초의 화성 착륙선 바이킹 1호와 2호가 발사됐습니다. 이때 바이킹 2호가 싣고 간 착륙선의 안착 지점을 결정한 건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이 탐사는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약 4년 동안 사진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세이건은 또 최초의 목성 탐사선과 목성과 토성을 통과하는 파이어니어 11호 계획에도 참여했습니다. 1973년에 발사된 파이어니어 11호는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를 발견할 경우 그 외계 생명체에 지구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밖으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보내는 우주 계획도 추진했습니다. 세이건은 먼 훗날 다른 별에 있는 지능이 있는 생명체들이 탐사선에 실린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어쩌면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있는 존재들이 있을까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네. 이 세이건은 외계인이 이 위성을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1977년에 드디어 보이저 탐사선은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인사말 메시지를 싣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We have liftoff of the Titan Centaur carrying the first of two Voyager spacecraft to extend man's senses farther into the solar system than ever before.
보이저는 발사한 지 41년째인 지금도 우주를 날아가면서 발견되는 모든 정보를 지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한 영원히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경이로운 비행입니다. 그렇죠. 이 세이건은 1997년 화성 탐사선을 다시 착륙시키는데도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라는 건데요. 바이킹 후 20년 만에 다시 화성 표면에 보낸 착륙선이었죠. 무인 착륙선과 이동식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날개 모양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탐사 기지를 만든 것이었죠. 네, 패스는 길, 파인더는 찾는 것. 그러니까 이 패스파인더는 화성 탐사의 길을 찾는 장비라는 뜻이겠는데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화성에서 많은 자료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붉은 혹성으로 불리우는 화성의 대기와 기후, 토양, 암석 이런 데 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카일 세이건은 자신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은 세이건을 추모하기 위해서요. 그 기지의 이름을 칼 세이건 기지로 지었습니다. 이 세이건은 뛰어난 과학자일 뿐 아니라 인기 높은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세이건은 일생 동안 600권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고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1978년에는 그중 하나, 에덴의 용, 인간 지능의 진화에 대한 의문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세이건은 성공적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접촉이라는 공상 과학 소설을 썼는데요. 지구에 사는 인간과 다른 별에 있는 존재와의 만남을 소재로 한 것이죠.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를 가장 유명하게 한 건 텔레비전 출연일 겁니다. 세이건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세이건은 1980년 과학에 대한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이건이 출연한 TV쇼는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tarting gases are now introduced into a large reaction vessel. We could shine ultraviolet light on this mixture, simulating the early sun. But in this experiment, 이 프로는 이 원자에서 우주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고 세계 60개국에서 4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인기 프로가 됐습니다. 세이건은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책도 펴내서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는 인기가 아주 높은 심야 프로그램 투나잇 쇼가 있었습니다. 세이건은 코미디언 자니 카슨이 진행하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오면 항상 기꺼이 응했습니다. 예, 당시 투나잇쇼의 고정 시청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했는데 과학에는 별 관련이 없는 토크쇼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이건이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응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이건은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칼 세이건이 마지막 시기에 펴낸 책 중에는 연한 푸른 점, 우주 속의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이건은 우주선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에서 그 제목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보이저 1호는 우주에서 보는 연하고 푸른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던 거죠. 세이건은 그 책의 다큐멘터리판에서 지구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that's here. That's home. That's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고 서로 들어봤고 옛날부터 살다 갔습니다.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천문학을 하면 겸허해지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경험이라고들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보이는 이 작은 세상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to me, the scores are 나는 이 사진이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우리가 아는 한 유일한 우리 집, 연한 이 푸른 점을 더 잘 보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카일 세이건은 1996년 12월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사망했습니다. 세이건은 그곳 병원에서 골수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한 천재의 뜻밖의 죽음에 모두들 안타까워했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우주과학자 칼 세이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